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급하게 북한 지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8분쯤 북한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 194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핵실험 등 인공지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4시 49분쯤 북한 함경북도 인근 동해상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으로 194km 떨어진 해역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했고 진원 심도가 깊어 자연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도 북한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5.9의 지진을 보고했습니다. 이 센터는 나진 남동쪽 209km 떨어진 동해상을 발생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해저 560km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북한 인근 동해에서 리히터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해역의 쓰나미 경보나 인명피해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보 조작이 공개된 지 16일 만인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정계 은퇴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봐가며 거취를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야3당은 문준용 특검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세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한 윗선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인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은 특검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당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 알았을까? 최고 지도부는 몰랐을까? 검찰이 곧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 간부들을 소환합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에 이어 당 관계자로는 두 번째 구속입니다. 검찰은 구속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에서 시킨 일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취업특혜 의혹을 폭로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당 관계자들도 사전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누구까지 가짜 제보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윗선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조작된 제보를 세상에 폭로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비리 사건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과 국정개입 핵심 인물들 사이에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천홍욱 관세청장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입니다. 천 관세청장은 서울 본부세관에 보관하던 면세점 탈락업체 심사 자료를 파기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들은 3차례에 걸친 심사 점수를 조작해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 비리를 주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 관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나 이른바 충성 서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혹 규명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하거나 K재단에 출연한 것이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정유라 씨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던 정유라 씨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 씨에겐 삼성의 말 지원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검팀은 어머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혼자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사준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씨는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전부 전해들은 것이라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의 갑작스런 법정 출석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검찰의 압력을 의심했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나온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전 이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밤새 고민했는데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부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연장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년 정치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처음 들었다며 이른바 권력 일탈 사태이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조하고 정부 권력기관이 짜고 MBC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국당은 당내 방송 장악 저지 특위와 국회 환노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MBC 특별 근로감독 연장은 정부의 먼지털이식 언론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연장해서 없는 거라도 뭐라도 파헤쳐 보겠다,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사실상 특별감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독기관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한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브랜드 셔먼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셔먼은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respect for law. We need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닌데다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은 정족수의 과반, 상원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변수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입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작년 6월 러시아 측 변호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당시 만남을 주선했던 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was nothing to tell. I mean, I wouldn't have even remembered it until you start scouring through the stuff. It was literally just a wasted 20 minutes. 트럼프는 장남의 행동은 투명하고 결백했다고 반박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 많은 사안들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계속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 회의록을 살펴본 야당이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회의록은 요약본일 뿐 실제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심의 안건에 없던 원전 중단 계획이 당일 구두보고 형태로 상정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3명만 짧게 발언한 뒤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위원들 간 집중 논의가 있었다는 당시 정부 발표와는 달리 회의록을 보면 원전 중단 계획이 전문가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영환 장관은 회의에서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부처의 의견 심도 있고 논의를 대해서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회의록은 요약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는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일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 가족이 신고했는데 해당 외교관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여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간부급 외교관 A씨가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를 상대로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포도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여직원이 의식을 잃자 A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여직원은 다음 날 가족을 통해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지난 11일 귀국했고 외교부에도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A씨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일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여당 의원들에 이어 정현백 여성부 장관까지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기류가 읽힙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혐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을 부처 내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해임 건의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행정관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논란은 이미 2권의 책을 통해 제기돼 왔는데 이달 초에는 서울의 유흥문화와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또 다른 저서가 도마에 올라 비난 여론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여성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퇴출 의견을 내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일주일간 이루어진 퇴출 촉구 서명운동에는 7,7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급하고 혐오스러운 성인식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탁현민 신임 행정관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 정의당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탁 행정관에 대한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SNS를 통해 10여 년 전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을 남긴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누구까지 가짜 제보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윗선에 대해 자구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조작된 제보를 세상에 폭로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비리 사건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과 국정개입 핵심 인물들 사이에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천홍욱 관세청장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입니다. 천 관세청장은 서울 본부세관에 보관하던 면세점 탈락업체 심사 자료를 파기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들은 3차례에 걸친 심사 점수를 조작해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 비리를 주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 관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나 이른바 충성서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혹 규명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하거나 K재단에 출연한 것이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정유라 씨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재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급하게 북한 지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8분쯤 북한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 194km 지점에서 리터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핵실험 등 인공지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4시 49분쯤 북한 함경북도 인근 동해상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함경북도 나진에서 남동쪽으로 194km 떨어진 해역에서 이번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했고 진원 심도가 깊어 자연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도 북한 해역에서 리터 규모 5.9의 지진을 보고했습니다. 이 센터는 나진 남동쪽 209km 떨어진 동해상을 발생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해저 560km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북한 인근 동해에서 리터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해역의 쓰나미 경보나 인명피해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보 조작이 공개된 지 16일 만인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정계 은퇴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봐가며 거취를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야3당은 문준용 특검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전 최고위원 구속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세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한 윗선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특검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당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 알았을까? 최고 지도부는 몰랐을까? 검찰이 곧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 간부들을 소환합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에 이어 당 관계자로는 두 번째 구속입니다. 검찰은 구속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에서 시킨 일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당 관계자들도 사전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